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9일 출근길 두 번째 영상 준비해 봅니다. 문득 생각이 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투자 수익률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호실 쪼개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거의 저는 이렇게 호실 쪼개기에 대해 쪼개서 수익률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거의 하지 않으셨을 때 했던 거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저희 법인에서 직접 그 전용 면적 400평짜리를 호실을 쪼갰어요. 200개로. 그리고 그걸 임대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소호사무실로 이렇게 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가산동 대성 디폴리스를 분양할 당시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이거를 분양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호실을 쪼개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더 작은 호실로 가서 계속 임대 수익률을 높이는 이 방법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주요했습니다. 그걸 맨 처음에 짜줬던 사람이 사실은 저였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 이런 형태로 가면 수익률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반을 하고 분할세대로 해서 배전을 따로 넣고 전기도 구분해주고 이렇게 관리비 따로 나올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수익이 많이 나온다. 맨 처음에 시작은 우연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대부분의 호실들의 그 호실 규격을 보면요, 이 호실 쪼개기 하기가 가장 좋은 호실은 사실은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인 호실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히 따지면 뭐 가로가 요즘에 가장 최근이 보에서 복까지가 최근 가장 8m짜리가 제일 많거든요. 이게 8m 하면 88에 64, 한 20평 정도 되는 거죠. 8m 하면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8m짜리 호실이 하나가 나오면 4m, 8m짜리로 잘라서 전용 한 10평짜리 정도로 이렇게 자르는 거였어요. 그게 모양새가 제일 옛날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성 디플레이스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호실이 조금 약간 기형적으로 생겼는데 가로 세로 비율이, 가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가로가 만약에 15라고 치면 세로가 5m인 이런 호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호실은 3개를 자를 수가 있었습니다. 3개를. 제가 이거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제가 한번 수익률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다른 호실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3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개 호실당 한 70만원, 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호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실이 그때 당시에 2013년, 14년도에 금리를 한 3% 중반, 초반 이렇게 넣었을 때 한 25% 정도 수익률 나왔습니다. 25%. 저는 이제 그런 물건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고, 되게 많이 만들어서 또 직원들에게 소개해줬고, 분양하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런 수익률이 사실은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수익률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지나간 거를 자꾸 이렇게 회자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생각이 지금 현재 틀렸구나.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14, 5% 정도만 나오는 수익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구나. 대출을 받고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원래 아파트형 공장일 때부터 보면요, 전용 면적으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15년 전, 20년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은 전용 면적이 기본적으로 기본 평수 한 유닛당 전용 한 40평, 50평이 기본 유닛이었습니다. 한 개 호실당 큰 면적들은 막 100평이 넘는 호실들도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보면 거의 상상이 안 되시죠. 분양평수 막 200평 넘는 것들. 말 그대로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본 유닛이 컸습니다. 이 유닛이 40평, 50평에서 30평, 40평에서 20평, 30평에서 10평, 20평대로 계속 줄어가는 현상을 보였죠. 줄어가는 현상. 이거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변화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남겨먹기 위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두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호실 쪼개기로 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맨 밑에서 분양받은 사람이 호실을 더 쪼개서 수익을 가져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게 많이 시장에 보임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수익까지도 시행사가 가져가는 결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봐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로 8m, 세로 8m. 이게 기본 유닛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세가 어떻게 돼요? 가로 4m, 세로 8m. 이게 기본 유닛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 8m짜리를 사서 두 개를 나눠서 수익을 높였던 사람은 그나마도 이게 수익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4m, 8m짜리를 바로 사야 됩니다. 그러면 4m, 8m짜리는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2m, 8m로 자르면 사무실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1대2 비율 정도도 사실 굉장히 세로로 긴 모양새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약에 4분의 1을 잘라갖고 만약에 더 이상 더 잘라서 임대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져 버리는 것이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이 쪼개기 해서 수익률을 높였다. 그래서 일반 이렇게 분양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수익을 높이더라. 그것을 시행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봤다기보다 이걸 분양했던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팁을 줬겠죠. 지금 니즈는 더 작은 호실들이 잘 나간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호실이 작아졌죠. 그 주범이 사실은 저였어요. 이게 뭐냐면, 대상 디플레이스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호실을 작게 잘라서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나서, 그전에는 대한민국 지식산업센터에 전용 10평짜리가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전에 최초에 나온 사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최초에 지식산업센터에서 호실이 전용 10평짜리가 나온 게 문정동의 GL 매크로센터, 거기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거기가 나오고 나서 성수동 SKV1이 나왔고,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센터가 전용 10평짜리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들어갔고, 지금은 이 소형 면적을 찾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변별력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이게 결과적으로 불과 몇 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참, 그러면서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게 맨 처음에 이거를 시도했던 것 자체에 저희는 뭐 어떤 다른 의도로 했던 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세일즈를 좀 판매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세일즈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유행처럼 번져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게 번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이게 너무 많아져서 포화가 돼서 약간 더 수익률이 안 나오는 호실로 되어버렸고, 웃기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면적이 커지고 있죠.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평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수익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실제로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너무 작으니까 불편해한다. 조금 더 키우자. 이게 또 이제 분양하는 사람들의 시장 조사나 제안서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고 또 약간 키우고 있죠. 그런 추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사실은 분양받는 사람에게 가장 가볍게 금액을 만들어서 쉽게 물건을 팔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다른 핵심이 아닙니다. 사업을 지식산업센터가 물론 좋은 부동산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은 아닙니다. 100%
그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취지는 기업체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기업체에게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그 모양새를 갖춘 실질적인 개인의 이익 집단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돈이 되어 보이니까, 사업 리스크가 적어 보이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쪼개기가 뭐 수익률이 많이 나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뭐 그 여담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워낙 쪼개져 있는 호실들도 많고요. 그게 이렇게 이거보다 더 작게 쪼개진 걸로 이제 하기에는 최근에는 이제 소호 사무실도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그 소호 비즈니스 사무실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그 변별력이 진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익률이 너무 높다,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변별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분양을 받으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이 났는데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정보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보시고 스터디 하시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좋은 물건을 분양받을 수 있고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자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은 지식산업센터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것들 해도 뭐 얼마든지 수익이 더 나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해도 됩니다. 근데 돈이, 자기 자본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주시면 분명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